프로야구에 지금 칼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자, 매운 추운 늦가을 그리고 스토브리그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 이글스가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나 이글스의 이례적인 광폭 행보, 주장 이용규 선수를 비롯해서 윤규진, 안영명, 송광민, 최진행 등 수년간 팀의 주전으로 활약했던 베테랑들을 포함을 해서 선수단 11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중훈 코치, 송진호 코치 등 레전드 코치들도 포함해서 9명 정도 코치진을 싹 지금 내보냈는데, 코칭 스태프의 변경은 새 사령탑 선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선수단 정리는 그 어떤 해보다 좀 과감하고 매우 폭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변화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이글스 이야기 오늘 조금 하겠는데요. 하나 이글스의 새 대표이사 그리고 새 감독 진행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시간 만에 지금 원고 스크립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좀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취재할 수 있는 최대한 한번 해봤습니다. 대표이사는 알려졌다시피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 인사 영입이 힘드니까 내부 인사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인사였으면 벌써 발표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한다. 제가 알기로 외부 헤드헌팅 업체에서 지금 하나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알아본 것이 벌써 지금 3주가 넘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이렇게까지 길어지지 않거든요. 한 달을 지금 임박하는데 9월 초에 박정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한 지 2달 넘게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지금 하나 이글스 야구단 지금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차일필 지금 미뤄지고, 그러면서 감독 선임은 자동적으로 미뤄지고, 대표이사 선임이 돼야지만 새 감독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 인사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면접을 봐도 벌써 봤을 시간에 인선이 안 되고,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이사 선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그래서 대표이사 유력 후보가 포스트시즌을 치르고 있는 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도 늦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야구계에 참 많습니다, 지금. 한 가능성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가 지금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아끼겠습니다. 하나 한 관계자 이야기는 새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감독 선임이 이제 진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은 그룹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구단에서 알아서 하라, 그 감독 선임은 알아서 하라 했으면 벌써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새 대표이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감독 선임이 좀 어디까지인가? 지금 최종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는 대행 체제가 역대로 가장 긴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시즌. 최원호 감독 등이 가장 길게 이제 팀을 이끈 팀이 됐는데, 감독 선임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준비를 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감독 최종 후보군을 딱 추려놓은 상황입니다. 1순위, 2순위 안, 그리고 3순위 정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만 오면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발표하는 데까지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후회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청자 한 분이, 그냥 연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댓글을 다 읽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주일에 댓글 한 3,4천 개입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안치홍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FA입니다. 그 당시에 이적 막 논란이 있었죠. 안치홍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큰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랬습니다.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캡처본이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쫙 도는데 수만 명이 보셨어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유 안치홍 남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롯데로 이적을 한 겁니다. 저는 기아 팬들 사이에서, 야, 야구부장 저희 말도 안 되는 썰쟁이의 거짓말쟁이 나쁜 놈,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시간까지만 해도 기아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이제 없어 보였고, 그래서 기아 구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한테 좀 후려치는 느낌으로
예, 이거 아니면 말고 뭐 그냥 요만큼 했다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 이야기했다가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선수가 좀 난감했었죠. 돈 이야기도 아주 늦게 했고 그러다가 에이전트가 롯데하고 접촉을 해서 2+2년 계약을 딱 이끌어냈고 며칠 만에 이적이 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저는 야구가 없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팬들께서 야구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좀 더 재밌게 그래서 결국은 야구를 좀 더 사랑해 주십사. 이거 이 채널을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지방팀의 한 코치의 하나 신인 감독 가능성은 좀 낮다. 살짝 낮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캡처본 또 이야기가 또 온라인에도 이번에 퍼졌고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실명을 딱 집어서 제가 이제 그 드렸던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해당 팀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다. 해당 팀의 관계자들도 우리도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솔했다. 예, 경솔했고 우리 채널이 좀 커지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서 제가 늘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이씨 그렇게 빙빙 돌릴 것 같으면 뭐하라 그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야기하면 이제 펑. 그 이후로 사흘 넘게 제가 다각도로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오퍼를 받고 면담을 하더라도 면접을 보더라도 지금 소속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특히 저 두산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두산의 앞선 또 두 차례의 어떤 결과물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니 바로 김원영 뭐 감독이 새로 그냥 SK로 그냥 바로 갔죠. 그것도 시리즈 중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면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원호 감독 대행도 대행 꼬리를 뗄 여지도 있습니다. 하나 감독권은 후보군은 다 압축이 된 상태지만 대표이사가 와서 판단했을 때 야, 이 후보들 다 빼. 이러면 다시 후보군을 추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만 제가 체크한 분명한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 이글스 그리고 하나 그룹은 지금 정계 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올드스쿨 감독 좀 레거시 명장 이분들보다는 좀 젊은 사령탑 쪽으로 하나 프론트하고 좀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변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뭐 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 그냥 최고 명장 데려와 이러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워낙 자주 바뀌니까요. 감독권이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SK 경우에서처럼 제가 그때 영상 찍었을 때만 해도 성동열 감독 이름을 제일 앞에 냈던 건 그때 진짜 성동열 감독이 가장 유력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과정 중에서 코치 영입을 계획을 했던 이제 김원영 감독이 새 사령탑이 되기도 했는데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는 외국인 감독은 아주 좀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낮아져 버렸고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안 쉬웠어요. 현 상황에서는 평판만 듣고 에이전트 소개로 이제 사람 소개만 에이전트가 소개하는 부분만 듣고 또 뭐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하나가 이제 시즌 후반기에 외국인 감독 한번 생각도 해보고 후보군도 알아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돈이 얼마 정도 들어 이렇게 알아봤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예.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져 버렸고 코치진을 이제 미리 정리를 했던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코치진을 미리 정리했다는 부분인데요. 1군 투수 코치, 타격 코치, 2군 투수 코치, 타격 코치가 총망라되고 핵심 코치가 다 포함이 되고 보통은 감독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지 다음에 오는 감독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 정도 급의 코치 인선이 마련이 되는데 근데 대표이사도 없는데 단장이 정권으로 이것을 뭐 했다? 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이것은 제 내피셜입니다만 아마도 대표이사 유력 후보나 또는 감독 유력 후보군하고 유력 후보하고 최유력 후보하고 사전 교감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은 저의 내피셜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말에 이제 한웅덕 감독이 올 때 미리 김승근 감독, 이상군 감독 대행 체제에 함께했던 코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때는 두산이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있었고 하나가 한용덕 당시 두산 수석 코치하고 접촉을 미리 했습니다. 이전에 두산 구단의 양해도 구하고 두산 구단에 이제 뭐 그때 최고위층을 만나서 하나가 또 양해도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용덕 그 당시 이제 두산 수석 코치하고 코치직 인선을 두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짰어요. 짜고 난 다음에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감독 발표를 했었죠.
저도 이제 그런 이전 그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큰 폭의 코치진 인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내피셜입니다. 하나의 외부 FA 참전 가능성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취재를 한 부분은 하나는 외부 FA 참전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뒀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는 그냥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이 차원은 아닙니다. 예,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좋은 팀은 없습니다. 그래도 쓸 돈은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아예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닙니다. 중간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FA 시장에 참전은 하지만 하나가 오버페이는 안 된다는 건 있지만 참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합리적이라면 참전한다. 예,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오버페이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필요하다. 외부 FA를 데려온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프런트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하고 확인한 부분은 영입 대상 선수도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이는 시즌이 끝나면 늘 있는 뭐 일상적인 프런트 업무 중에 하나지만은 최근에 수년간 외부 FA를 안 데려왔잖아요. 하나가 확실히 좀 준비는 하고 있다. 아주 오버페이는 안 된다. 내년 시즌 성적 또 체크하겠다. 리빌딩 다 같이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에 하나가 리빌딩 쪽으로 무게가 좀 더 실리겠지만 성적을 포기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 필수 포지션에 외부 FA가 어느 정도 소수지만 필요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8년 한효덕 감독 첫 해도 사실 이제 무조건 성적을 내겠다.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11년 만에 3위로 가을 야구를 가긴 했습니다. 그때도 리빌딩 쪽으로 치우친 것은 맞았죠. 그러니까 하나도 내년 성적을 아예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반지 선수 재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계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의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타자 리스트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들이 복수로 나왔다는 겁니다. 꽤 괜찮은 외야수 겸 일루수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2명 정도를 지금 보고 영입 작업을 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지 선수도 후보인데 3순위 정도? 3순위, 4순위 정도까지 조금 밀렸다고 봐요. 반지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팀에서도 자 후반기에 힘을 내준 것도 알고 있지만 나이도 조금 있고 또 하나 팬들의 기대치도 있고 그죠? 이용규 선수를 내보낼 때 주전 중견수를 내보낼 때 이렇게 새로 뽑아올 외국인 선수 영입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의 리빌딩. 자, 그렇다면 하나는 그냥 무작정 리빌딩을 한 것인가? 하나가 이제 오래 꼴찌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야 이제부터 리빌딩해. 그건 절대 아니었다. 확인을 했고 하나 프런트가 올 시즌 초부터 작업을 했다 그래요. 리빌딩 작업을. 그 결과물이 결국은 베테랑들을 좀 많이 내보내고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게 된 것인데 정민철 단장이 사실 선수들과 이 면담을 하면서도 많이 좀 울먹이기도 했고 고민도 좀 많았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 꼴찌를 하지 않았어도 실행이 됐을 일은 맞다. 그리고 하나가 사실 온정주의가 선수단 내 또 코칭 스태프에도 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좀 받았고 하나 구단도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가 군입대를 해야 되는 선수가 한 25명, 26명 있는데 이들을 좀 잘 분산해 보내면서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외부 FA가 또 필요하고 그동안 좀 버텨줄 선수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